예의와 존중을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드는 비결을 전문가들의 통찰과 함께 알아봅니다. 하나, 무례함이 관계에 미치는 비용 이해하기. 사람들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도 한다. 무례함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벽을 쌓게 만든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작은 표현들, 즉 친절한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쌓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면 무례한 행동이나 말은 그 반대의 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무례함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리 친밀했던 사람이라도 거리를 두게 된다. 한 노인이 겪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노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눈 소소한 일상 대화에서 농담토로 던진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친구는 자신과의 연락을 점점 피하고 있는 듯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고 왜 갑자기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고민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지만 그 친구와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례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고 깊은 유대감 대신 불안과 거리감이 자리 잡는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례함이 반복되는 경우 상대방이 받는 감정적인 상처는 누적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나중에는 극복하기 힘든 벽이 생기게 된다. 무례한 행동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무례함이 이미 상대방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일수록 그들이 나에게서 느끼는 상처와 불신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벽이 된다. 사회적으로도 무례함은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며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무례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점차 그 사람을 피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작은 무례함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틈은 시간이 지나며 회복하기 어려운 굴이 되기 쉽다. 이 틈이 넓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 있다. 둘, 가족 유대가 예의와 인내로 감화되는 이유. 가족관계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이 더욱 커진다. 하지만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히려 사소한 일로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특히 가족 간에 발생하는 무례함은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남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내심을 발휘할 때 가족 유대는 더욱 단단해진다. 가족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노인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의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 노인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던 성격 때문에 자식들과 종종 의견 충돌을 겪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아들과 크게 다투고 나서 깊은 후회를 느꼈다. 자식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던 그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아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그는 자식과의 대화를 통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공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깊어졌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더군요. 라고 그는 말하며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예의와 인내가 가족 간의 유대를 감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먼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을 열게 된다.
반면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소 불편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족 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균열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심코 내뱉은 말이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킨다.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의는 필수적인 요소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예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가 쉬워지기 마련인데,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서로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갈등을 겪더라도 그 상황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으로 존중을 보임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 공동체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친절의 역할. 공동체에서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고 존중을 베푸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이런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반대로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서서히 고립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태도는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한 노인은 작은 친절을 공동체 내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실감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일상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모임에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자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점차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저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넨 작은 행동들이 어느 순간 큰 신뢰로 이어져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친절한 태도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신뢰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에 반응하여 더 친절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특히 노년층은 공동체에서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지원 체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친절이 주는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그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의와 친절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는 마치 돌에 던진 작은 물방울이 주변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친절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공동체에서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게 되며,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들과 신뢰를 쌓은 덕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웃들은 그가 평소 보여준 친절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동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친절과 예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결국 공동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친절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동체는 각자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긍정적인 행동으로 유산을 남기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산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며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고인의 친절과 배려를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자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된다. 한 노인은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 친절과 존중이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보여주며 살아왔다. 손주들은 그의 친절한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삶에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배웠다. 그 노인은 손주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들도 너를 존중할 거란다. 그러니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렴.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러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산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행동과 인격이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친절과 예의를 통해 쌓은 평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한다. 반면 무례하거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며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며 친절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유산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예로 한 노인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친절한 행동들을 기억하며 그 역시 그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선순환은 가족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삶에서 보여준 행동과 태도가 자손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유산이 될 수 있다. 5. 무리한 반응을 피하는 실용적인 방법들. 사람들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대화에서 무리하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러한 순간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에 물을 닫고 결국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을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무리함을 피하는 법을 익힌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무리한 반응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 노인은 한때 자신의 성급한 반응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는 성격이었는데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표현하다 보니 종종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반응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응을 늦추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대화 도중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마음속으로 3번 정도 숫자를 세어보는 습관을 들였다. 이를 통해 그는 더 차분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차 좋아졌다. 심리학자들은 무례한 반응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감정 조절 훈련을 권장한다. 감정 조절은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중요하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심함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격할 때는 차분하게 깊은 숨을 쉬고 감정을 재조절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한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를 통해 이 방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며느리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한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해가 있었음을 깨달았고, 덕분에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준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가 강화된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무례함을 피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유머는 감정을 조절하고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때로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노인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유머를 활용해 분위기를 풀곤 했다. 그는 상대방이 조금 불편해하는 순간이 오면 가벼운 농담이나 웃음을 통해 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한다. 이러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통해 무리한 반응을 피하고 대화와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6. 예의 바른 언어가 대화를 향상시키는 방법. 예의 바른 언어는 사람들 간의 오해를 줄이고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반대로 예의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쏟아내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대화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예의 바른 언어는 사람 간의 오해를 예방하고 상호 이해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한 노인은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의 있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는 오랜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친구를 불쾌하게 만든 적이 있다. 그 후 친구와 한동안 화목한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친구의 의견에 대해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친구는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는 이후로 대화에서 예의 바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예의 바른 언어가 대화를 원활하게 만들고 상호 존중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예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더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게 된다. 반면 강압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로 인해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화의 목적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예의 바른 언어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말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가족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지만 그가 예의 바른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자 다른 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그의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갈등은 평화롭게 해결되었고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대화가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사회적 상황에서도 예의 바른 언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대화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새로운 모임에서 예의 있는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는 그들과 더 자주 소통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예의 바른 표현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마지막으로 예의 바른 언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향상되며 대화에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7. 과거의 무례함을 극복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방법. 과거에 무례하게 행동한 순간들을 떠올리면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올 수 있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며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한 노인은 과거의 무례한 행동을 반성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사과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강하게 대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를 망설였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면서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진정으로 사과했을 때 상대방이 보여준 용서와 따뜻함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라고 회상하며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과의 힘에 대해 설명하며 사과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한다.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며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사과 없이 무례한 행동을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남아있고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과는 자신에게도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줍니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과거의 무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행동 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 노인은 오랜 친구와의 다툼 이후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친구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 그는 친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줄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동 변화는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무례함을 극복하고 예의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예의를 지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전달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8. 친절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 사람들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무리하게 대응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친절을 선택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친절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삶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 노인은 힘든 상황에서도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고된 시기에 가까운 친구와 갈등을 겪었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다가갔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그의 태도에 놀랐지만 결국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 노인은 이를 통해 친절을 선택했을 때 내 자신이 더 편안해졌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경험은 친절이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은 일관된 친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친절한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친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되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친절하게 대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전문가들은 친절을 선택하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한다. 또한 친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꾸준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노인은 이웃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친절은 돌아옵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결국 나에게 더 큰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친절이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도 친절한 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그로 인해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자주 방문하는 시장에서 친절한 태도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인들은 그를 기억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와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친절이 나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주었고, 평범한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친절을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이다. 친절한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도 친절을 선택할 때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더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친절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